황룡사 9층 목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우리 산업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화두를 어떤 것을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신라 선덕여왕 때 643년에 지어진 목탑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80m에 달하고 있고요. 80m라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 30층 높이이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63빌딩의 절반 높이가 황룡사 9층 목탑의 위용입니다. 이 80m의 기술의 위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때 당시 1400년 전입니다. 타워 크레인도 없죠. 과연 어떻게 올렸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80m를 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축 관련된 기술들이 당대 최고 수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황룡사 9층 목탑은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시대 때 소실되었고 최근에 복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최고의 목탑이라고 불리는 것은 현재 현존하는 것은 일본 나라현의 호류지 5층 목탑입니다. 호류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융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담징의 금당벽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류지에 가시면 5층 목탑이 있는데 이것의 높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이 황룡사 9층 목탑도 역시 백제인을 초청해서 건립됐고, 마찬가지로 호류지의 5층 목탑도 백제인의 초청에 의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류지의 5층 목탑 그리고 호류지의 건축물들은 일본 최초 1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 측면에서 보면 30m와 80m 그 차이가 사실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5세기 고구려 시대 때요, 대동강에 대목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교의 길이 375m입니다. 그리고 폭 9m의 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처짐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교각 사이의 간격, 이 수많은 섬세하고 세부적인 기술들이 없으면 가히 이러한 초장대 교량을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소년들은 이러한 토목, 건축,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스위스 가보면 루체른의 카펠교 있습니다. 그 카펠교는 길이가 200m이고요. 더 중요한 거, 제작 연도 언제쯤 제작됐을 것 같습니까? 대목교는 5세기에 지어진 교량이고요. 카펠교는 1333년, 그러니까 14세기경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5세기와 14세기, 무려 9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토목과 건축, 그리고 나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고도의 기술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죠. 이러한 우리들의 기술들은 대목장, 나무를 아주 잘 다루는 장인의 뜻을 갖고 있는 대목장이 있는데요. 이 대목장이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목교,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대목장, 이것을 가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목조 문명과 목조 문화를 끊임없이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와, 우리 소년들이 정말 나무를 잘 다루는구나, 그렇게 자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목조 문명을 이끌었던 우리 소년들의 지혜를 어떻게 산업경제에 담을 것이냐가 우리 후손들이 해나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건설업체의 미래사업 전략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갖고 빌딩이나 주택, 아파트를 짓습니다. 보다 수익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건설업체들은 조금 더 나은, 기능적으로 좋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해 갑니다. 그래서 차세대 콘크리트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해가죠. 이 활동들이 역시 유효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목조 문명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후손인 만큼 우리는 다음 단계, 그렇다면 철근 콘크리트 말고 또 다른 패러다임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목조 문명을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선현들의 지혜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목조 오피스, 목조 빌딩, 목조 아파트를 지어내는 것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일 거고 거기에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간에 익숙했었던 전통적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재로 지어진 아파트와 빌딩과 오피스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주거, 한류, 그리고 새로운 목조 문명으로 우리가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전 세계적인 목조 문명을 이끌어 왔었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가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새로운 비전 제시와 내적 동기부여, 일을 할 때 매우 설레임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지구 초원의 새로운 인류 문명을 바꿔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서 목조 건축물들을 새롭게 이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장르, 건축의 양식을 구성해 볼 수 있게 되고 건설업체들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성장성 그리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될 겁니다. 아무리 해외 경쟁업체들이 이러한 목조 건물들을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에셋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목조 문명 관련된 스토리와 컨텐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제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보통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목조 문명을 이끌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최고 경영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우리들의 탁월한 기술 우위 그리고 팀워크 이런 답변을 아주 표준적인 답변, 모범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터뷰할 때 답변이 네, 우리는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대목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건축과 목조와 토목에 관련된 오래된 전통 기술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구나에 사실 놀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그 황룡사 9층 목탑이 어디 있는 것이냐 해보면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서 새로운 우리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멋진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룡사 9층 목탑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됐다가 그리고 세계 최초다. 그리고 길다, 크다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있는 정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안을 때 우리의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은 선원들은 우리에게 멋진 미소를 지을 거고요. 바로 우리가 후손들이 화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황룡사 9층 목탑이 산업경제에 던지는 화두,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문화유산이 우리의 찬란하고 오래된 전통이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 땅, 대한민국의 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